39번 지문 풀이해 보겠습니다. 39번 지문은 삽입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이었던 6번 문장 먼저 보고 이 6번 문장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찾아져야 되는가 그 논리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읽어보면서 전개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하지 말라. 명령문이죠. 한 제품이 완전히 보완적일 거라고 가정하지 마라. 여기서 as는 때문에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소비자들이 완벽히 그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되다로 해석합니다. 고정되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한 제품이 완벽하게 보완적일 거라고 가정하지 마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게 주어진 문장으로 나온 거고 우리는 이 문장의 위치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삽입 유형에서 주어진 글이 however과 같은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다면 이거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매우 큰 힌트를 주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역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반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however 이란 연결어 덕분에 우리는 앞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어요. however 뒤에 한 제품이 완전히 보완적일 거라고 가정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제품이 보완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6번 문장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 이제 방향성이 바뀐 거지? 완전히 보완적인 상태가 아닌 것 쪽으로 제품이 보완적인 상태가 아닌 쪽으로 내용이 흘러가야 돼. 더 구체적으로는 뭐 때문이라 그랬냐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완벽히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진술이 이어져야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하고 글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언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는가를 찾아서 그 지점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그 지점을 찾아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보완제는 상품이다. 다른 상품과 함께 종종 소비되는 상품이다. 우리는 보완제의 정의를 읽었습니다. 보완제가 뭐냐면요. 다른 상품이랑 같이 소비되는 상품을 보완제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팝콘은 영화의 보완제고요. 한편 여행 베개는 장거리 비행 여행에서의 보완제입니다. 어떤 게 보완제인지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로 팝콘을 먹으니까 영화가 소비될 때 팝콘도 같이 소비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팝콘은 영화의 보완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이동을 할 때 잠을 자려면 여행 베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행 베개는 비행 여행에서의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3번 문장 부사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한 제품의 인기가
증가할 때 그것의 보완제의 판매 또한 증가한다. 여기 나온 예시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영화의 인기가 높아졌어. 그러면 팝콘의 판매량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전치사고 요렇게까지 오고요. by, ing이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함으로써 상품을 만듦으로써 어떤 상품이냐면 자, 이 부분 해석하기 전에 요거 뜻 하나 정리해두고 가겠습니다. 막 뭐뭐 할 예정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작은 대절부터 해석을 하면 이미 인기가 있거나 막 인기 있어질 예정인 다른 상품을 보완하는 제품을 만듦으로써 당신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너의 제품에 대한 안전한 수요의 흐름을, 꾸준한 수요의 흐름을 너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상품이 있어. 근데 이 상품이 인기가 좀 있는 편이야. 이미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곧 인기가 있어질 것 같아. 그럼 나는 재빨리 이 A라는 상품의 보완제인 A-를 만드는 거야. 이 A를 할 때 필요한 A-, 영화를 볼 때 필요한 팝콘처럼 A라는 상품의 보완제인 A-를 내가 개발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A는 인기가 있는 상태니까 내가 만드는 A-의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쵸? 5번 읽어볼게요. 어떤 제품들은 즐깁니다. 완벽한 보완적인 상태를 5번 문장까지도 여전히 보완적인 상태에 대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함께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뭐처럼? 램프와 전구처럼 100% 같이 소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완벽한 보완적인 상태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5번까지도 마찬가지로 보완적인 상태에 대한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6번을 건너뛰고 7번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비록 운전자들이 요구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솔린, 즉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그들의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요구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즉 소비자를 말하는 거죠. 운전자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전기차로. 그러면 전기차로 바꿔버리면 휘발유가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이 상태는 휘발유라는 제품이 자동차의 완벽한 보완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상태는 지금 완벽한 보완이 아닌 거야. 즉 5번과 7번의 연결은 매우 부자연스럽지. 왜냐하면 5번에서 완벽한 보완적인 상태를 즐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리고 7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방향성이 이어져야 하는 연결어가 등장을 하는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완벽한 보완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5번과 7번의 흐름은 부자연스럽다. 즉, 이 사이에 역접의 연결어인 however을 시작으로 문장이 이어져야지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체인지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6번 문장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제품이 완전히 보완적이라고 가정하지 말아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제품에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닌 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는 거죠. 얘네는 완전히 자동차라는 거에 고정된 게 아니라 전기차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 휘발유는 완벽한 보완제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지금 반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owever 이란 연결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뒤는 요렇게 예시로 재진술되고 있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